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마시마 선수의 슈팅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히썸 키퍼가 희준에게. 희준의 터치가 다소 길었는데 자연스럽게 마시마에게 연결이 됐어요. 마시마가 쭉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얀과의 일기토 페인트로 제치게 되는데 이날 양 팀의 에이스 그리고 라이벌리를 가진 두 선수죠. 선수 다 나란히 골을 기록했는데요. 자, 여기서 제껴내면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슈팅을 가져갑니다. 마시마가 이런 종류의 슈팅을 즐겼어요, 이날.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기에 좋은 오른발 아웃사이드죠. 그리고 정작 득점할 땐 또 아끼던 왼발을 사용하면서 득점을 터뜨리기도 했죠. 은미 키퍼는 다이빙 디그 하듯이 멋진 자세로 또 세이브를 해냅니다. 키퍼 출신인 김병지 감독에게서 은미 키퍼 극찬이 쏟아집니다. 국대팸 키퍼만 아니면 이길 수 있겠는데 저게 골이지. 너무 잘한다. 사실 월클의 감독으로서 지난 G파컵 결승에서도 국대팸과 마주했고 그때도 은미 키퍼의 활약이 대단했었죠. 키썸이 마시마에게 마시마가 희정 달고서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승희가 딸려 나오는데 이날 전반적으로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의 몸도 무겁다고 했고 국대팸도 전체적으로 좀 쉰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나, 좀 더 담금질을 해야겠다는 저마다의 좀 소회가 있었어요. 확실히 백지훈 감독의 체제보다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본인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마시마 선수가 분명을 달고서 여기서 소희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소희 선수도 위치 좋죠. 야, 여기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첫 터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왼발 터치였는데 사실 다소 길었죠? 오히려 터치가 길게 되면서 하얀을 자연스럽게 첫 터치만에 따돌리게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 세컨 터치, 이게 오히려 슈팅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컨 터치가 길면서 은미 키퍼에게 안기게 됩니다. 첫 터치에 비해서 세컨 터치 조금 아쉬운 상황이죠. 마시마의 멋진 태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얀이 역습을 갑니다. 여기서 민지가 잘 벌려주고 민지에게 스루패스 투입. 스피드로는 단연 민지가 앞섭니다만 마시마도 멋진 타이밍에 태클을 들어갑니다. 슈퍼 태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날 민지와 마시마의 매치업이 치열했는데 전반전엔 좀 힘이 있던 민지가 그래도 힘으로 스피드로 밀고 나갔는데 마시마도 못지 않았어요. 좋은 호수비를 여러 번 보여주게 되는데요. 김민지는 사실 강한이 트리오를 상대로도 3G 사태를 일으킨 그 메인 빌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돌적이고 좋은 체력, 또 스피드까지 이제 겸비하고 있는데요. 마시마 선수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김민지를 수비하랴, 또 공격에서 찬스 메이킹하고 본인이 또 슈팅까지 만들어내고 정말 평소보다 체력 관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삐아기들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죠. 선취골은 하얀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튀긴 상황이었고요. 희정이 밀어주는데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하얀 존이 됐습니다. 정말 매섭게 멋진 궤적을 보여주게 되는데 반대편엔 또 카라인 존이 있죠. 최근에는 연이은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카라인도 멋진 궤적으로 파포스로 붙여넣는 그런 킥 많이 하는데 하얀이 또 그러하죠. 지난 G파컵과 비슷한 궤적이라고 방송본에서도 나왔고 희정이 밀어주고 희정은 또 어시가 되어 오랜만에 또 돌아왔는데 발모양 예쁘게 갖다 대고요. 멋진 궤적. 키썸 키퍼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상적인 궤적이었어요. 자, 멋진 궤적으로 빨려드는 선취골. 전반 3분경이었던 것 같고요. 마시마 선수도 국대 패밀리의 전반적인 완성도에 대해서 항상 인정을 하죠. 체력과 피지컬 좋고 팀워크까지 좋다. 단 이제 백지훈 감독 체제 하에서라는 전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날 경기 글쎄요. 전반적으로 경기력 안 좋았는데 물론 오랜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칼날이 다들 무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중요한 것인데 두 번째 경기에도 경기력이 좋지 않다면 이제 막바지에 제가 또 비하인드 영상에서 나온 얘기들도 다루겠습니다만 약간 우왕좌왕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새로운 전술에 좀 적응하는 그 과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최진철 감독의 역량일 수도 있습니다. 최진철 감독과 블라비가 이전에 그렇게 좋은 경기력들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G리그엔 6강까지 다시 갔습니다만
슈퍼리그 시절에 6위 꼴찌로 강등을 당하는 그런 수모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최진철 감독에게도 좀 명예회복의 시즌이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최강팀을 맡은 거지 않습니까? 마시마는 거의 매일 축구 훈련장과 헬스장을 오갔다고 하죠.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그만큼 열심히 비시즌 동안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실점 직후에 바로 한번 중거리 슛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희준이 밀어주고요. 가 잡아서 하프라인 부근에서 미드레인지 한번 보여줍니다. 충분히 미드레인지 능력이 있는 선수죠. 후반전에도 몇 차례 보여주게 되는데 낮은 탄도로 날아갔는데 은미키퍼가 안정적으로 잡아요. 은미키퍼의 장점은 또한 낮은 볼에도 강하다는 거죠. 키가 큰 선수들이 보통 공중볼엔 강한데 발밑이 좀 둔하다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은미키퍼는 그렇지 않아요. 배구 선수 출신답게 자세를 낮게 리시브나 디그 하듯이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현장 직관한 김태균의 반응도 박하연과 시은미 이 라인을 어떻게 뚫냐는 얘기죠. 그만큼 제3자가 보기에도 견고한 하얀을 뚫으면 은미가 있다 이렇게 견고해 보였는데 결국은 마시마가 뚫어내죠. 그것도 약발인 왼발로 말이죠. 국대 팸이 하얀을 필두로 티키타카를 한번 보여줍니다. 은미로부터 시작 하얀 그리고 희정에게 투입 승희에게 연결 다시 희정에게 희정이 뒤로 한번 돌리고요. 다시 희정에게 그리고 다시 사령관인 하얀에게 리턴을 합니다. 하얀이 좀 템포를 조절하고요. 여기서 재은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쭉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좋아요. 재은이 상대적으로 출전 시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백지훈 감독 체제보다 말이죠. 최진철 감독 체제 식스맨 활용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감독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은 시간 동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사령관인 하얀의 손짓도 좋았어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런 시그널 좋습니다. 공간으로 쭉 들어가고요. 하얀의 수루 패스도 정말 멋졌어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물론 마시마가 뺏어내긴 합니다만 그리고 상황이 옥신각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시마가 클리어하는 상황에서 하얀이 잡고 이번에는 하얀이 미드레인지를 한번 보여줍니다. 역시나 하프라인 부근 왼발을 보여주는데 방향성은 다소 아쉬웠지만 하얀도 분명히 스페이스가 나면 충분히 슈팅 한번 때려볼 만한 선수죠. 현영민 해설은 수비할 때나 공격할 때나 공수겸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얀에 대한 칭찬을 했는데 이건 비단 하얀뿐만 아니라 마시마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두 선수 다 최고의 공수겸장이죠. 하얀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승희의 킥인 이날 대활약을 했던 유미의 커트 떨궈주고요. 마시마의 터치가 여기서 다소 길었어요. 하얀에게 연결이 되는데 하얀이 나경을 제치면서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전진을 하게 되는데 앞서서 미드레인지 한번 보여준 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비는 이 스페이스를 좁힐 수밖에 없죠. 물론 미해가 있습니다만 유미는 과감하게 붙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의 찬스 메이킹 좋았어요. 쭉 뽑아주는 패스를 보여줍니다. 미해에게 연결. 희준과 마시마도 빠르게 수비 커버 들어옵니다만 여기서는 미해가 희준보다 한 수 위였어요. 슈팅 모션을 취하다가 페인트 희준을 날려버리고 여기서 더 좋으려면 그리고 한참 좋았을 때의 국대팸의 티키타카라면 이 패스가 투입되면 정말 좋았겠죠. 하지만 미해도 좀 골 욕심을 내봅니다. 슈팅을 했습니다만 다소간에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소녀 슛이 되면서 이썸이 선방하게 됩니다. 마시마의 정확한 딜리버리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킥인 상황에서 정확한 택배가 배달이 되죠. 이 김설이 시절부터 희준과 나경까지 이 트윈타워 체제가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고 분명히 원더도 고공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들의 좋은 피지컬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다 할 장면이 없었죠. 마시마의 딜리버리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결정력만 갖춰준다면 제가 볼 땐 시즌당 어시 3개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시마 선수가. 그렇지만 나경이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한 건 좋았어요. 이 타이밍 맞추기가 원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위치 가져간 것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후반전에 유사한 상황 역시 나경과 희준이 있는데 이번엔 희준에게 배달이 됩니다. 실제로는 거리가 좀 됐어요. 그리고 희준의 반응이 좀 늦었습니다. 타이밍이 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이게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거든요. 특히 필드에서 특히 전방의 프론트 4 아직 좀 삐약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세트피스로도 득점을 한다면 좋겠죠.
마시마와 현진의 더블 압박이 나오게 됩니다. 은미가 하얀에게 내려주고 하얀이 중앙으로 패스를 하는데 마시마가 잘 끊어내요. 하얀도 반응이 빠르죠. 순식간에 좁혀냅니다. 본인의 턴오버기 때문에. 여기서 어찌어찌 막나 싶었습니다만 현진의 적극성이 좋았어요. 압박을 하면서 좋은 찬스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은미 키퍼에게 잡히게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삐약이들은 온 더 볼, 볼을 잡을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오프 더 볼, 부지런한 발로 수비에서는 전방 압박을 하고 공격할 때는 넓게 벌려서면서 패스 공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1인분 이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현진이 그랬죠. 이 현진 씨의 개인 유튜브 영상을 또 참고해 보니까 이때는 오디션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좋은 기량은 아니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워낙 긴장을 했기 때문에 데뷔 전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습 경기를 좀 더 가졌고 좀 더 기량이 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기량이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하얀이 크로스바를 맞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온 하얀 존에서의 찬스, 민지가 밀어주고 하얀의 슈팅, 이번엔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맞고 떨어진 볼, 재은이 놓치게 되는데 여기서 마시마의 카운터 어택입니다. 승희의 수비력도 뭐 좋죠. 이날 물론 평소보다 몸이 무거운 모습은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볼 따라 자꾸 전진하다 보니까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게 되긴 했어요.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좋은 수비를 했습니다. 마시마가 어떻게든 개인기로 좀 제껴내는데 재은의 커버도 좋았어요. 재은이 붙어내면서 더블팀, 여기서 수비를 해냅니다. 이건호 감독 이런 얘기를 하죠. 피지컬이 강한 팀 만나니까 쉽지가 않다. 국대 패밀리가 워낙 체력적으로도 왕성한 팀이고 기존에도 워낙 활동량이 좋았죠. 마시마 선수도 단독으로 다 제끼고 넣고 이렇기는 참 쉽지가 않았어요. 국대 뱀의 역습이 나오게 됩니다. 언더의 세트피스, 마시마의 킥인데 재은을 맞고 굴절이 됐어요. 여기서 나경의 백패스가 약했어요. 위험한 패스가 되고 키썸은 백코트를 빠르게 합니다. MT넷을 확인한 하얀 바로 슈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현진이 야무지게 따라붙었어요. 좋은 커버였습니다. 곧바로 슈팅 못하고 키썸은 돌아갈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템포를 죽이지 않는 양박 듀오, 승희에게 연결. 승희 선수가 여기서 오픈을 잘해줬어요. 다시 뭐 하얀에게 리턴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거보다는 잘 열어줬습니다. 재은 선수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민지를 받고 패스 성공 잘합니다. 재은 선수의 삐약이 레벨에서 충분히 잘한 옵션인데 더 좋으려면 여기서 하얀이 멋진 오버래핑을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백지훈표 티키타카인데 여기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읽히는 수긴 하죠. 왜냐면 마시마와 유미도 이곳으로 주겠구나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얀을 볼 수 있었다면 하얀이 좀 더 멋진 찬스를 맞이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재은이 충분히 잘한 거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패스는 성공시켰기 때문에. 민지의 왼발 슈팅각으로 왔는데 마시마가 여기서 슈퍼 태클을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볼만 싹 걷어내는 멋진 태클을 보여주는 마시마. 하얀이 나경의 슈팅을 여러 차례 저지하는 호수비를 연이어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유미의 패스 투입이 좋았고 나경의 찬스죠. 여기서 나경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본인이 아마 훈련한 대로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 디디고 그리고 왼발 슈팅 이렇게 시퀀스를 가져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 하얀같이 탑 클래스 선수에게는 개꿀이죠. 순식간에 발을 내서 잡아내게 됩니다. 나경이 왼발로 슈팅할 때는 이미 빗 맞아서 실패를 하게 되죠. 여기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잡아놓은 대로 약발이지만 오른발을 사용했다면 니어가 다 열렸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 유사하죠. 역시나 유미가 패스를 뽑아주는데요. 여기서는 터닝슛을 해야 되는 좀 더 어려운 장면이에요. 나경이 닭발 활용하면서 이번엔 더 잘했어요. 터닝슛 했는데 이 긴 거리 순식간에 펜싱 런지를 하면서 슛을 블락을 해내는 하얀입니다. 삐약이에게도 자비는 없죠. 탑클래스 수비, 좋은 수비 보여줬고 은미 키퍼도 노련하게 잡지 않고 옆금을 맞도록 두는 상황이에요. 후반전에도 나경의 슈팅을 저지하게 되는데요. 은미가 굴려준 볼. 여기선 희준의 압박이 좋았어요. 하얀도 쭉 밀리면서
하얀과 은미가 불안불안했는데 은미가 그래도 발로 걷어내는 상황. 나경이 루즈볼 가슴 트래핑 한 다음에 떨구고 충분히 슈팅 스페이스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하얀의 노련한 수비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몸을 살짝 돌리면서 슈팅거리 좁히고 완전히 뒤돌면서 발에 자연스럽게 맞게끔 그리고 볼 소유를 하게끔 이 다음에 이제 카운터 어택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나경의 슈팅을 3번이나 저지하는 담당 일진의 모습을 보여준 하얀. 마시마가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루즈볼 마시마가 소유하면서 쭉 돌게 됩니다. 왼쪽 사이드 공략 승리를 제쳐내는데 역시나 하얀이 그냥 있지 않죠. 발만 툭 갖다 대는 역시 노련한 수비 다시 한번 나오는데 마시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희준에게 패스를 하고 희준도 원터치로 나경에게 나경이 안쪽으로 다시 투입합니다. 이 두 선수 아직 투박하지만 좀 더 투맨 게임 많이 시도해 봐야 돼요. 패스 시도하는 거 좋고요.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면서 승희가 소유하는 듯 했습니다만 볼을 흘리게 되고 마시마가 다시 소유하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왼쪽 사이드 공략합니다. 여기서 미해 선수도 끝까지 잘 따라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른발 아웃사이드 슈팅, 전반 초반에 나왔던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미를 지나서 이제 옆구무를 맞게 되는데 마시마도 대단한 거예요. 이 수비 블락을 뚫어내면서 슈팅한 것도 대단한 거고 한편으론 국대팸도 수비를 잘한 거죠. 특히 미해 선수 잘 따라갔고 뒤에 또 수비 커버하는 하얀과 은미 견고하죠. 나중에 결국 한 골을 만들어낸 마시마가 대전할 정도로 국대팸의 수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거 진짜 글쎄요. 다른 선수 같으면 이제 약발을 쓸 것을 좀 더 권유를 하겠는데 여기서는 왼발로 슈팅하기 기다렸으면 오히려 타이밍 늦거든요. 빠른 슈팅 타이밍을 가져갈 것을 알기 때문에 마시마 선수의 레벨이라면 말이죠. 좋은 시도였어요. 마시마에게서 2차례 중거리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나경이 여기서 볼 경합 상황 뒤로 패스를 잘 했고요. 유미가 다시 마시마에게 하프라인 슈팅각을 한번 재보더니 지체 없이 한번 날려봅니다. 이제 시간대도 시간대고 워낙 전방에서 슈팅이 터지지 않으니까 슛이 나와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시마가 직접 이제 골 사냥에 나서죠. 충분히 슈팅 능력은 있는 선수고 과감하게 한번 미드레인지 날려보는데 마치 세터가 토스하듯이 한번 툭 치고 잡아내는 은미 키퍼였고요. 또 다른 상황 이번에도 유미가 패스를 하고요. 좀 더 안쪽에서 슈팅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중거리 슈팅. 이번에는 크로스바르 위를 살짝 넘기는 슈팅이에요. 김병지 감독도 엄지 따봉을 보내죠. 충분히 노릴 만한 그리고 마시마에 대한 신뢰가 있어 보여요. 김병지 감독도 2차례 미드레인지였습니다. 하얀이 세트피스에서 발리슛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헤더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희정이 접수를 하고요. 코너에서 띄우는 킥을 구사를 합니다. 이건 지난 대회들에서도 종종 합을 잘 맞춰왔었죠. 하얀의 헤더도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골로 연결된 적도 있었죠. 멋진 홀을 잘 그리면서 나왔습니다. 이제 헤더를 할 만큼 높진 않았기 때문에 하얀이 뒤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슈팅을 하는데 이거 지금 미스매치죠. 하얀을 소희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소희가 마크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죠. 이제 유미도 헤더를 잘하기 때문에 유미가 붙어도 되고 피지컬 좀 더 좋은 마시마나 희준이 붙는 게 좀 정석이겠죠. 소희에게 맡기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단독으로 인사이드로 되는 슈팅이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했어요. 만약에 궤적만 잘 맞았으면 타코로도 노릴 수 있었던 그런 발리 슈팅이었는데 빗나가게 됩니다. 최진철 감독은 희정에 대한 칭찬을 하거든요. 정확성 괜찮고 볼의 속도도 괜찮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승부차기 1번 키커로도 기용을 했죠. 희정도 그에 보답을 하면서 멋진 킥으로 승부차기 1번 키커의 책임을 다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조의 보람도 예의주시하면서 이 세트피스 상황 희정 언니가 찍어 올릴 때 제가 하얀 언니를 쥐나도 잡아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보람도 실제로 국대 패밀리 상대로 해트트릭도 기록한 적이 있죠. 다만 그때의 키퍼는 김수현 키퍼였어요. 지난 G파컵 시은미 상대로는 아마 득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은미 키퍼도 보람이 뚫어낼 수 있을지 국대 팸과 탑거래 매치업도 기대가 됩니다. 하얀이 슈팅을 한 차례 더 가져가게 되는데요. 키썸의 패스 시도 소희에게 연결. 소희의 터치가 다소 투박하게 되면서 하얀에게 연결이 됐어요. 바로 카운터 어택에 나서는 하얀. 그래도 소희도 야무지게까지 따라 붙습니다만 하얀이 계속해서 한 박자 빠릅니다. 희정에게
패스 주고 본인은 옵터볼 들어갑니다. 오버래핑 좋고. 소희도 붙습니다만 여기서 희정도 빠른 타이밍에 패스를 쭉 뽑아줍니다. 희정이 이날 전반적으로 무디었거든요. 슈팅도 패스도. 하지만 이 장면만큼은 특히 좋았어요. 이게 백지훈표 티키타카거든요. 특히 역습 상황에서 아주 좋은데 양 날개가 다 달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패스 옵션을 2개씩 항상 부여하는 게 백지훈표 역습이었는데 이거 좋았어요. 패스가 쭉 들어가면서 하얀도 결대로 왼발 슈팅, 유효슛을 만들어냅니다. 키썸도 발로 잘 막아내게 되고요. 키썸이 키병지 모드로 나오게 됩니다. 희정이 끌어내게 되고요. 여기서 하얀에게 연결, 재은도 오프터볼 잘 가져가요. 여기서 하얀도 무리하지 않고 재은에게 찬스 메이킹 해줍니다. 좋은 패스를 투입하게 되고요. 재은도 원터치로 넌스톱으로 바로 슈팅을 가져가게 됩니다. 방향성은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팝포스트 방향으로 차는 게 정석이고 좋은 시도였어요. 하얀이 이번에는 엠티넷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유미의 패스 시도, 하얀이 예측 수비 좋았고요. 바로 역습 들어갑니다. 쭉 치고 나오고요. 키썸이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보다는 바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슈팅이 다소 좀 약하긴 했어요. 키썸에게 안기긴 했습니다만 이 시야가 좋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키퍼는. 그래서 미드레인지를 항상 차는 게 좋은데 미드레인지를 자꾸 차는 선수가 된다면 수비는 붙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공간에 또 떨어뜨려주는 패스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옵션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시도 좋았습니다. 마시마가 민지와의 일기토 두 차례 다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하얀의 패스 투입, 민지가 결대로 돌아뛰려는 시도였는데 마시마에게 걸리게 됩니다. 마시마가 바로 카운터 어택 들어갑니다. 여기서 희준도 옵더볼 좋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야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차고 들어가면 마시마가 물론 그럼에도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옵션이 3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쪽까지. 본인이 결론적으로는 슈팅을 했는데 희준의 적극성이 좀 아쉬웠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시마가 이날 즐겼던 오른발 아웃사이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하얀이 슛블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일기토입니다. 민지가 마시마를 등진 상태에서 이번에도 왼쪽 사이드 공략하려고 했는데 전반에는 민지가 좀 싱싱한 체력으로 그리고 힘과 스피드로 밀고 나가면서 좀 효과를 봤는데 마시마가 좀 더 준비가 잘 된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후반전 뒤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전후반 각각 13분이기 때문에 총 2분이 늘었어요. 물리적으로 2분이 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 몇십 분의 효과가 있죠. 실제로 녹화 타이밍은 훨씬 길기 때문에 그리고 볼이 나가면 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민지가 돌파를 시도하는데 이 스페이스 내주지 않습니다. 민지 이제 디딜 스페이스가 있어야 이제 힘을 받는 건데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떨어져 보였고 마시마가 노련한 수비로 소유권을 얻어냅니다. 마시마의 동점골이 기어코 터지게 됩니다. 키썸이 마시마에게 패스 연결, 희정 상대 마시마 안쪽으로 돌파 시도하면서 이날 역시나 즐겼던 오른발 아웃사이드 슈팅. 하지만 하얀이 한 번에 허용하진 않죠. 슛블락을 해내는데 대차 세컨볼 따내면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빠른 타이밍의 슈팅,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발 슈팅을 했었는데 왼발에 회심의 슈팅이 나오게 되죠. 사실 승희도 정말 빠르게 커버 들어간 거거든요. 다른 각도로 보더라도 진짜 발 반 차이로 슈팅이 뽑아냅니다. 그만큼 마시마의 슈팅 타이밍이 빨랐다는 얘기도 되고요. 아껴놨던 왼발 슈팅 들어가게 됩니다. 은미키프도 반사적으로 손은 잘 됐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늦기도 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마시마의 타이밍이 워낙 빨랐죠. 네트를 가르게 됩니다. 정말 멋져요.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은미키퍼도 참 반사신경이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볼을 제어하기에는 충분한 손의 힘이 있지 않았고요. 마시마가 후반 10분경에 드디어 동점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방송본에서도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거의 매일매일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고 또 왼발로 슈팅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여줬죠. 골 세레모니는 이 M을 표시하는 거였는데 본인의 이름 마시마를 표시하는 거라고 하죠. 동점골로 숨통이 트인 마시마, 이때 아드레날린이 뿜뿜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체력 상승 효과도 있죠. 희정의 볼을 스틸하면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희정도 여기서 야무지게 잘 따라 붙었어요. 그러자 마시마가 충분히 발재간으로 슈팅 스페이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충분히 있자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달리게 됩니다.
이게 구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끝까지 힘있게 쭉 뻗어나갔거든요. 방향성만 좋았다면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효슛이 됐더라면 저는 한번 시은미 키퍼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힘이 실린 좋은 슈팅이었거든요. 관중석에서 보더라도 이 아드레날린이 뿜뿜한 마시마는 또 어나더 레벨을 보여주죠. 하얀도 지지 않고 좋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현진 상대로 벗겨내면서 탈압박하는 하얀, 그리고 희정의 위치 선정 좋아요. 골대는 오프사이드 없죠. 패스 잘 넣어주고, 자 여기서 민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G리그 좋을 때 같으면 이게 땅볼 크로스 다 전달이 되면서 마무리까지 이어졌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키퍼에게 안기게 되거든요. 희정 선수가 많이 무뎌졌습니다. 지난 G파컵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불참을 하게 됐는데 한 시즌 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도 G파컵 뛰었음에도 이렇게 무뎌졌으니까요. 한 시즌을 쉰 선수는 더 그렇겠죠.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희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경기 막판에 나왔던 그 인사이드 발리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삐약이 선수들이라면 원더의 그 프론트 4 4명의 선수라면 이런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희정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좀 더 높은 퀄리티의 플레이죠. 그만큼 인정을 받는 선수이기도 하니까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죠. 후방 트라이앵글의 역량으로 뽑아낸 원더의 결정적 찬스였죠. 마시마가 키썸의 리턴, 여기서 마시마가 기가 막히게 이 공간으로 떨궈주는 아웃사이드 패스를 보여주거든요. 상당히 고급 스킬을 시전해주고요. 유미에게 완전히 오픈, 유미도 공간으로 잘 치고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하얀도 미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는 경기 내내 볼을 시선을 집중하면서 좀 딸려 나오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하얀은 그나마 이제 뒷공간을 커버를 잘해줬는데 하얀까지 이제 딸려 나오는 상황. 희준과 현진 다 오픈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유미의 선택은 희준이었고 정말 예쁜 패스까지 넣어줘요. 후방 트라이앵글이 켜켜이 라자냐처럼 한 겹 한 겹 쌓아가면서 여기까지 배달이 됐는데 결론을 다 아실 겁니다. 아쉬운 슈팅이 됐죠. 탑포스트로 찬 것도 아니고 베스트 옵션이었던 현진에게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야 이걸 현진에게만 줬더라면 현진의 데뷔골, 또 희준도 어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쉬운 마무리가 된 장면이었죠. 승부차기로 돌입하게 되고 결과는 국대팸의 승리였죠. 마시마가 1번 키커로 나섰고 성공을 시켰고 하얀은 5번에 배치가 됐는데 찰 필요도 없었어요. 그 앞선에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번을 희정이 맡게 됐는데 앞서 말한 대로 최진철이 희정을 잘 신임해줬고 희정이가 안정감 있게 잘 찬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해주셔서 본인도 잘 보답을 했죠. 김병지 감독은 잘 차는 원투 펀치, 마시마와 소유미를 1, 2번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삐약이들을 3, 4, 5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초반 기세 싸움에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전반적으로 골대녀 선수들이 다 PK를 못 차던 시절에는 이게 잘 통했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실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딱히 그렇지가 않죠. 뒤로 갈수록 선수들도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국대팸은 좀 킥을 잘 했고요. 여기서 뭐 삐약이 2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키썸도 가운데로 찬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자 마시마가 1번 키커로 나서서 기존의 성공률도 100%더군요. 이제 5번 찬 건데 다 100%가 됐습니다. 과감하게 시은미 상대로도 신장이 있는 키퍼인데도 키퍼 상단, 중앙 상단으로 차넣어요. 상당히 배짱이 두둑한 선수고 담대한 선수입니다. 이 킥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3대2로 국대팸이 승리하게 되죠. 이 3, 4, 5 킥이 다 중앙으로 몰리면서 막히게 됩니다. 경기 후에 선수들의 인터뷰입니다. 하얀, 저희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경기부터는 우승팀다운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실제로 국대팸의 경기력이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죠. 이게 단순히 오래 쉬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진철 감독과의 케미, 백지훈만큼 맞아들진 않는 건지 두 번째 경기가 좀 주목이 되고요. 마시마는 졌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곤 했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승부욕이 있는 선수가 그렇게 분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마시마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면 뭐 우승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강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4강에 간다면 뭐 한 경기 이기면 결승에 가는 거니까요. 지금 4강에 가려면 4팀 중에 2위를 해야 되는데 이 4팀이 겨루기도 하지만 또 인터리그 다른 조의 팀과 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팀과 경기를 할지도 궁금해지고요. 과연 원더가 지금 상황에선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2위라는 목표가요. 과연 조별 2위를 하고 4강까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민지 선수의 표정도 좋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잘하지 못한 플레이로 억지로 이긴 느낌이어서 오늘은 골대녀 초창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정말 그랬어요. 사실 박하얀이 합류하기 전에 국대팸 경기력도 오르라는 말이 있었죠. 경기력은 꽤나 괜찮은데 득점력이 약해서 혹은 어이없는 실수로 무너지던 게 국대팸의 컬러였어요. 그 당시에는 개벤과 아나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암울한 시절이었는데 오늘 그때를 다시 떠올린 것 같습니다. 울적한 표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하얀이 있었기에 한 골을 넣을 수 있었고 시은미 키퍼가 있었기에 실점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미와 하얀의 두 개인 역량으로 좀 버텨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선수도 열심히 뛴 건 사실입니다만 다음 경기에서 얼마나 다시 경기력이 회복될지 좀 기대가 되고요. 주장인 박승희도 정말 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경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미해 선수도 G파컵 4강에서 원더 붙었을 때랑 좀 느낌이 달랐다. 원더도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고 본인들도 좀 몸이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도 했어요. 승희 캡틴도 몸이 뭔가 무거웠다. 그리고 희정 선수는 은근히 좀 만만하게 보진 않았는가. 본인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들어갔고요. 민지가 전술도 우리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확실히 최진철이 뭔가 추구하는 바와 백지훈은 다르겠죠. 백지훈 때 최전성기를 누렸던 국대팸 선수들 좀 어수선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케미가 나올지 아니면 불납이 시즌2가 되면서 좋지 않은 경기력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국대팸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다. 승희도 나도 뒤에서 하얀이랑 하면서도 서로가 이제 헷갈린다. 몸이 저절로 갔었는데 라고 했어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제 나왔던 국대팸의 좋은 동작들, 훈련된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최진철 체제 하에서는 어떻게 될지 백지훈이 좀 그리운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결국은 이 두 선수였습니다. 양 팀의 에이스고 두 선수의 라이벌리는 한일전으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심화되고 있죠. 참 재밌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리스펙트 해주고 있어요. 서로의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만나면 용호상박 아주 멋진 경기를 보여줍니다. 나란히 한 골씩 터뜨렸고요. 백지훈과 조재진 두 감독이 다 그리울 것 같아요. 물론 1대1 승부차기 승부차기가 아니라면 이게 무승부에 해당하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양 팀의 경기력 다 저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국대팸이 좀 더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조인 탑걸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백지훈과 박하얀 서로 적이 돼서 만나는 경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